대부분 2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서 사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박수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수연입니다. 네, 16개 구군 중에 오늘은 어느 구로 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까? 네, 부산 진구에 다녀왔습니다. 5월 23일 오늘을 기준으로 조기 대선까지 앞으로 11일 정도 남았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보수 쟁탈전이 치열한 만큼 보수 이 부산 경남 지역 PK 지역의 민심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이 보수 텃밭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최근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은 양당의 승패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표심 예측이 어려운 지역으로 변했는데요. 부산 시민들의 마음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보수 텃밭이요? 제 주변에는 투표장 가기 싫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보다 안 낫겠습니까? 그전 대통령보다는 안 낫겠습니까? 별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 민심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전 정권에 좀 너무 실망을 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보수 텃밭이었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시민인식들이 좀 더 많이 잘 바뀌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전 정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네, 들으셨다시피 시민들은 부산 민심이 바뀌고 있다, 투표하러 가기 싫다, 혹은 잘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부산 시민들 마음이 이래 뒤숭숭하니까 대선 후보들 입장에서는 부산 표심 잡으려고 애쓰는 게 당연하겠네. 예. 네, 각 후보들의 부산 공약을 좀 살펴보면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해양수도 부산을 비전으로 해양수산부 본부와 HMM 부산 이전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주제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북한 바닷가 야구장과 데이터 특구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이런 부분은 꼭 반영해 주셔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10대 핵심 공약을 제안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21일 부산시가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이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문제였습니다. 이외에도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 회사 전문 법원 부산 설립 등을 제안했는데요. 10대 공약을 대선 후보들은 얼만큼 반영했는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내용 부산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도한영 사무처장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배수구 이전과 해사법원 설치, 북극항로 추진, 가덕도 신공항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수용을 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 부산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는 지금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부산시가 대선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일정 정도 국민의힘 후보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글로벌 후보 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그리고 부산 경남 행정통합,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이런 부분들을 좀 수용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실현 가능성 부분들은 검토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도 마찬가지인 거, 행정통합, 산업은행 이전, 그리고 그 HMM 이전이라든가 해수부 이전 관련해 실질적으로 이전에 우리가 추진했던 사업들이 기존에 잘 안 됐던 이유들에 대해서 충분한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그 분석에 기초해서 향후에 그런 이러한 어떤 공약이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좀 새롭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 내용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 공약들이 발표들이 선거용으로 치우쳐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다. 네, 그러면서 재원 조달 방안 등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한 내용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당선 뒤에는 반드시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나 계획이 자세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좋은 공약을 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선거용으로만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대 공약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이런 것들도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시민들을 만나서 지금 부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과제가 어떤 건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년들이 실업 문제가 제일 크죠.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가 돌아야 경기도 돌고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저기서 올라가니까. 부산의 인구가 자꾸 젊은 층들이 떠나가고 있잖아요. 말은 뭐 부산에 뭐 글로벌 빌리지 뭘 해가지고 뭐 잘 하겠다 하지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하는 게 없으니까 다 떠나가고 있어. 그게 제일 안타까워. 제2의 도시가 제2의 도시 노릇을 못하고 있잖아. 부산에 일단 상주 인구가 외지로 안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또 조금씩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새로운 게 뭔가 있어야지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조건 경제인 것 같아요. 경제고 부산 경제가 너무 지금 저조하니까 부산의 경제 활성화, 취업난을 조금 해소하고. 엄청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물가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뭐 월급 받아도 솔직히 생활이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아가지고 좀 경제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들으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 문제에서 파생된 인구 유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꼽아주셨고요. 이외에도 노인복지시설이나 아동 지원 문제, 결혼 관련 지원 등에 관한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부산의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고 민생, 경제 문제도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미래 대통령이 시원하게 긁어줬으면 좋겠지. 네, 시민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게 경제 문제인데 이제 부산 경제를 살릴 만한 눈에 띄는 이야기, 공약이 있나 이런 걸 좀 짚어봐야겠네요. 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부산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 공약에서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공약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관련 내용 부경대학교 차재권 교수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부산은 거의 뭐 90% 정도가 자영업과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시고 특히 자영업은 사실 서비스업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산업이 대단히 질이 낮다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의 어떤 질의 고도화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주면 어떨까 하는데 사실 어떤 후보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을 자꾸 제조업 중심 분야로 가져가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좀 부산이 부산다움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거고 세계적인 어떤 물류의 중심 도시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조금 포인트를 주는 공약들, 세부적인 공약들을 개발해서 부산 시민들에게 좀 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수님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그러니까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공약들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차기 대통령이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두고 고민을 해야 할까 이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관련 내용을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에게 물어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수도권 집중의 현상에 따르는 좀 크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까지 이제 다 유출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좋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문화, 교육 이런 환경들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21대 대선에서 수도권 집중 방지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좀 더 많이 제시하고 차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방향에서 반드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들어가야만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좀 대책될 수 있는 그점이 저는 바로 부산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산 중심의 불경 동남권의 광역 경제권 형성에 대한 많은 정책적 지원들이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적절한 어떤 그 시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의지들을 자기 정부가 좀 비춰줄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부산은 또 해양 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라든가 HMM 본사 이전 등에 관련한 해양 관련 기관들의 부산 유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부산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잘 활용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서 부산이 해양도시인 만큼 항만공사법을 개정해서 항만공사가 자율성을 확보하고 인프라 확충과 사업 유치 등 이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쏠림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해법들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진짜 부산다운 부산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부산의 강점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야구인데요. 이 구도 부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산 사람들의 야구 사랑은 열렬합니다. 그래서 사직구장 보수 문제나 북한 야구장 건설 등 야구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선거철이면 나오는 단골 주제인데요. 서면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새로운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며 북한 야구장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야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북한으로 들어가야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주위에 있는 맛집들 다 같이 움직여 버리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북한에 야구장을 세우면 거기가 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상권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해야지. 젊은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남포동이 힘든 이유가 젊은 사람이 없다니까. 북한으로 옮기면은 이게 완전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일 큰 테마입니다. 그 겨울에는 콘서트하고. 지금 뭐 생각만 해도 너무 흥분되시는지 목소리가 격앙돼 있었는데요.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좀 사람이 모여야 하고 젊은 층들이 움직여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다면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이 궁금증 계속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단국대학교 전용배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바다 야구장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북한의 토지가 부산시 소유가 아니라 해수부, 즉 항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진도 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부터 조금 의미 있는 진전들이 이루어지고 또 정치권에서 그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서 위치적으로 보면은 부산의 북항이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은 사실이죠. 따라서 부산시 소유가 아닌 해수부 토지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고민해 보면요. 부산 오페라하우스처럼 무상 임대 조건이 현재는 가장 유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북항 부지는 랜드마크 부지가 34,000평 정도 되는데요. 야구장은 한 15,000평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 예상하고 있는 구역은 부산역에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야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외부인이라 하더라도 부산역에서 걸어서 충분히 야구장을 둘러볼 수 있는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관광 상품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바다에 있는 야구장이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기 때문에 좀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옛 원도심의 어떤 부활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가장 원하는 건 부산이 제2의 도시인 만큼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건데요. 이런 시민들의 염원을 대선 후보들이 잘 듣고 반영하기를 바라봅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공정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짐에도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대선을 통해서 한층 더 좀 멋진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수현 씨가 이번에 이제 직접 시민들을 꽤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좀 어땠습니까, 민심이? 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힘듦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지면서 장미 대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붉은 장미의 꽃말에 헌신적인 사랑이 있더라고요. 이 꽃말처럼 미래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부산 시민들이 미래 대통령에게 전하는 이야기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 후세들을 생각해서 공정한 게 아주 정치를 좀 바른 정치를 해줬으면 그 바람이죠. 부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다 해먹는 거 말고 평범한 시민도 잘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약한 거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고 선의 경쟁했으면 좋겠고 국민을 위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자기네 욕심 채우지 말고. 청년 결백하고 남의 거 탐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됐든 진짜 정직하게 제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분들의 목소리 사실 뭐 다른 목소리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좀 투명하고 정직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가 이제 벌써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5월 29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사전 투표 미리 하시고 또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99 2박으로 대선을 앞두고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수연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갈치 아침에 1부 저희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